안녕하세요. 플러스 베이스볼 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러브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글러브를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그 글러브를 판매하는 일, 또 글러브를 유명 브랜드의 글러브를 건품하는 일, 또 일반적인 소매부터 도매까지 다양한 약용품에 대한 경험을 쌓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글러브들, 또 만져봤던 글러브들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종류의 글러브를 다 만져보고 길들여보고 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글러브를 만져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글러브를 보는 눈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가 글러브를 보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러브에 대해서 가죽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 그러면 글러브의 주 재료가 가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죽이라는 게 우리 보통 많은 이름 붙여진 가죽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많이 출시됐던,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끊었던 글러브 중에 이제 미즈노에서 3D 모델의 놀스 유로피안 킵이라는 가죽을 채용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그 글러브 가죽명에다가 글러브에다가 가죽의 이름을 붙여서 새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따라서 국내 여러 업체에서도 하는 브랜드, 또 B 하는 브랜드, 또 J 하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들에서 대부분 그런 명칭을 따다가 이제 같이 글러브에다가 각인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각인에 되게 많이 의존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이 글러브는 무슨 가죽으로 만들었어? 이거 되게 연연을 많이 하시는데, 가죽이라는 건 굉장히 오묘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가령 첫 번째로 편견을 갖고 계시는 게 이런 거예요. 놀스 유로피안 킵이라는 각인이 있다, 어떤 브랜드에서 그걸 봤다 라고 하시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예전에 놀스 유로피안 킵 미즈노에서 사용되는 가죽이랑은 전혀 다른 가죽일 가능성이 90% 이상 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자고 그러면, 놀스 유로피안 킵이라는 가죽이라는 명칭이 놀스 유로피안 킵이라는 가죽을 미즈노사에서 구매해서 그 가죽을 찍은 게 아니라, 어떤 가죽이라는 가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즈노사가 놀스 유로피안 킵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각인을 찍게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그런 걸 보고서 따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은 그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놀스 유로피안 킵이 그냥 이름 붙여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수많은 민병철이 있죠. 네, 근데 그 민병철이라는 게 다 같은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우리가 부르기 쉽게 미즈노에서 놀스 유로피안 킵이라고 그런 어떤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 새겨진 이름이 지금 다른 브랜드, 여러 브랜드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일단 그 가죽명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가죽의 퀄리티를 비교해 보시는 게 난데요. 그러니까 같은 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브랜드별로 또 가죽은 노트 단위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 하나의 이런 큰 통에다가 가죽을 제역을 할 때 그때마다 가죽의 품질이 다르게끔 되어 있죠. 똑같이 색깔 같은 거를 동일한 양의 염료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과물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색감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한 노트에 생산됐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가죽이라는 건 스킨 상태의 어떤 표면의 어떤 피부를 가죽이라는 우리가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부자재의 어떤 형태로 제작되는 레더로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무드질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무드질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태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그 과정을 정의하는데, 그 태닝하는 기술과 과정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같이 제작된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소 한 마리의 피부의 상태, 원피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글러브의 가죽은 전부 다 만들 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경험으로는 어떤 이름에 굉장히 연연하시는 것보다 글러브를 직접 보시고 이 가죽이 적합한가 아닌가, 좋은 가죽인가 아닌가를 체크해 보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가죽을 보실 때는 제품의 질감과 글러브에서 적합도, 그러니까 꼭 비싸고 굉장히 좋은 가죽으로 글러브를 제작하는 것보다 글러브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죽으로 글러브를 제작하는 게 글러브의 퀄리티로서는 조금 더 적합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가죽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같은 가죽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들의 상위 모델은 가령 예를 들어서 스티어하이드라는 가죽은 보통 20평에서 한 24평 이상의 그 가죽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글러브 하나당 4평에서 4평 반 정도의 가죽이 필요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글러브 하나당 일반 스티어하이드 성인소의 기준으로는 5개에서 6개의 분량의 글러브를 제작할 수 있는 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부분을 로스를 없이 줄였을 때 그 정도 상황이, 그 정도의 어떤 가죽의 그 글러브의 어떤 소요량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정말 선별해서 좋은 부분만 선별해서, 가령 그 좋은 부분을 선별한다라는 거는 가죽의 예를 들어 엉덩이 부분, 배 부분, 등 부분, 그러니까 부분별로 가죽의 퀄리티가 다르고 성질이 달라요. 늘어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합해서 글러브를 만들게 되면 글러브, 똑같이 24평 정도의 가죽으로 글러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글러브를 만들 수 있는 양은 확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가크래프트라는 글러브는 테니셔스 프로킵이라는 가죽으로 글러브를 제작하는데 글러브 하나당 그러니까 그 가죽의 그 전체 하나에서 한 개의 글러브만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글러브의 값어치가 큰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테니셔스 프로킵이 굉장히 비싼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 글러브의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가죽을 선별했을 때 어느 정도 가죽으로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따라서 더 원자재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를 더 유심히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글러브의 가죽이나 원가가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가죽으로 글러브를 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에 어떤 양으로 글러브를 제작하는지에 따라서 글러브의 퀄리티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글러브를 만들 때 또 예를 들어서 언더아머라든지 또 미즈노 프로 하가라든지 이런 글러브들은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가죽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가죽에 선별하는 데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글러브를 제작하는 데도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글러브는 가죽에 우리 손바닥으로 볼을 잡는 부분을 원판이라고 부르고요, 손등 부분을 백이라고 부르고, 손등 부분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어차피 글러브는 글러브 자체가 영어의 표현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엄지 쪽에 가죽, 그 다음에 또 라이닝 가죽, 라이닝은 우리가 이제 손에 닿는 부분의 가죽을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부분들의 가죽들로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부분별로 또 이렇게 원하는 글러브의 강도와 두께가 달라요. 가죽의 강도와 두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만드는 글러브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로 이거를 패턴을 딴다고 하는데, 가죽의 조각을 낼 때 그냥 일률적인 조각을 내게 되는 거죠. 그 가죽의 로스 분량을 생각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버리는 가죽 없이 글러브를 찍어내게 되는데, 이제 제가 말했던 그런 글러브들 같은 경우에는 가죽의 두께, 예를 들어서 이 손바닥 부분에는 탄탄한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엉덩이 부분에서 가죽을 따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죽의 두께를 어떻게 해야 돼, 또 손바닥의 두께랑 손등의 두께는 어느 정도의 두께의 비율로 해야지 글러브가 탄탄하고 짱짱한 느낌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내 손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글러브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할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좋은 가죽으로 만든다는, 가죽이라는 거, 그러니까 좋은 가죽으로 글러브를 잘 만든다는 거의 기준은 우리 글러브 가죽은 어디서 무슨 가죽을 썼어 라고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좋은 글러브가 탄생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글러브 가죽을 선별하는 기준은 직접 만져보고 글러브를 착용해보고 내 손의 일치감이랑 또 포지션이랑 이런 거를 잘 맞춰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유명 브랜드의 글러브들은 예를 들어 포지션별로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유격수용 글러브, 뭐 유격수랑 세컨 글러브랑은 거의 비슷한 용도의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물론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왔다 갔다 뭐 세컨용이 조금 더 작게 끼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뭐 2루수용, 유격수용, 3루수용 글러브를 다르게 끼는 것보다 사용하는 유저, 그러니까는 뭐 선수 기준으로 선수의 취향에 따라서 2루수가 큰 글러브, 그러니까 포지션은 2루를 보지만 그 선수의 스타일이 글러브를 큰 걸 선호하면 큰 글러브를 끼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3루수가 작은 글러브를, 그러니까 3루수가 내야 중에서는 가장 큰 글러브를 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또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즈의 글러브를 많이 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 외야, 내야, 또 내야에서 세분화돼서 그런 또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고요. 또 1루미터, 포수미터, 또 투수 글러브, 이런 글러브의 포지션별 타구의 특징과 그런 글러브의 그 포지션에서 많이 대응하는, 요구하는 글러브의 어떤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부분들에 대한 가죽의 특징과 또 그 가죽의 부분을 다르게 따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경험적인 것들에 의지한다면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 브랜드의 노하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글러브의 가죽이라는 게 우리 가죽 뭐 써요? 라고 하면 그게 좋은 가죽의 어떤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가공하고 또 좋은 가죽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만들고 싶은 글러브에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죽의 선택, 그러니까 선별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뭐 이렇게 찍혀져 있는 우리는 무슨 가죽입니다 라고 의지하는 것보다 직접 글러브를 보시고 만져보시고 향도 맡아보시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글러브를 구입하시는데, 또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글러브들은 천연 재료로, 글러브 가죽 자체가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죽 갖다가 싸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죽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그 퀄리티가 조금씩, 그러니까 상위 레벨의 가죽끼리는 글러브 가죽이 품질이 좋아질수록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다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이제 그 가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싸고 좋은 글러브의 가죽은 사실상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뭐 글러브 가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또 글러브의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